네, 오늘 리뷰는 러브 앤 아나키입니다. 11월 4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되었고요. 스웨덴 드라마입니다. 8개의 짧은 에피소드, 한 편에 30분 정도라서 부담 없이 볼 수 있었고, 장르는 로맨틱 코미디인데 생각보다 좀 자극적이에요. 아마 깜짝 놀랄 수도? 예고편을 두고 담아둔 그런 드라마인데, 여기 나가서부터는 종일 뒤로 걸어요 하고 뒤로 나가는데 뭔가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이 영상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하진 않은 소피가 오래된 출판사에 들어가면서 그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야기, 러브 앤 아나키. 오래된 출판사의 새로운 팀장 소피, IT 담당 기사 막스, 문학팀 주관 프레드리시, 홍보팀장 데니스.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내린 결정이죠? 원고를 읽었죠. 우리 출판사는 30년 됐어요. 시대에 뒤떨어져 보일 거예요. 우리가 집중할 건 문학뿐이야. 뭐 대충 어떤 얘기를 할지 감이 오죠. 그리고 소피의 아버지, 디지털 시스템의 희생자가 되진 않을 거다. 혼자 남은 회사에서 소피가 야동을 보다가 막스에게 들키게 되고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일단 이해는 안 갑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막스가 그걸로 협박하나 싶었는데 그냥 점심을 얻어먹고 순순히 삭제를 해줍니다. 뭔가 그걸 빌미로 이제부터 뒤로 걸어 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소피가 휴대폰을 가져가더니 너도 뭔가 미친 짓을 하면 휴대폰을 돌려줄게. 뭐지 이 사람? 그래서 반강제로 소피와 막스의 위험한 장난이 시작되게 되는데, 회사 인스타 해킹,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직원에게 화내기, 내일 회의를 난장판으로 만들기, 하루 종일 뒤로 걷기. 막스, 오늘은 네가 회사 대표를 맡아. 막스는 임시직입니다. 부페어 망치기, 작가인 척하고 들이대기, 디저트에 대맞춰 넣기. 막스도 처음엔 어이없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되고 막스의 삶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엄마한테 자기 의견도 내보고 회사 정직원도 되고. 저는 이 둘의 얘기를 보면서 베토 사울의 지미와 킴이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막스와 소피는 부적절한 관계입니다. 아무튼 뭐 둘의 얘기가 재미는 있었어요. 그러던 중 출판사가 스트리밍 서비스에 인수가 되려 하는데 하필 그때 중요한 기자간담회를 막스가 디저트에 대마초를 넣어서 완전히 망치게 되고 회사 인수가 취소될지도 모르는 상황. 근데 출판사를 살려야 하는 대책회의를 앞두고 회사를 덜컥 그만두는 소피, 그의 멘붕이 온 막스와 회사 직원들, 그리고 피날레. 그러던 중 유한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하고 결국 넋을 잃고 회사로 돌아온 소피, 난장판이 된 최종 발표, 그리고 그 와중에 발견된 회사를 살린 최고의 작품. 그래서 결국 회사를 처음으로 유지시켰다? 이제 우린 그냥 다시 출판사야. 일단 저는 되게 금방 봤는데 2일 동안 본 것 같아요. 짧기도 짧은데 뭔가 다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기자간담회 장면이나 수영장 장면이 재밌었고, 요한이 연기를 진짜 잘하는 게, 아니 보면서 계속 보니까 짜증이 나요. 소피가 빡칠만 하다. 그래서 소피가 그러는구나 뭐 이해도 되고, 그리고 소피의 패션이 눈에 띄더라고요. 뭔가 좋은 의미로 패션쇼를 보는 느낌? 그리고 대표가 바보로 표현되면서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았는데 뭐 재밌었습니다. 이사벨과 카롤린도 귀여웠고요. 나름 중요한 역할을 했죠, 카롤린은. 저는 프리드리시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데 되게 웃겼던 게 인스타에 사진을 잘못 올려서 성명문을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 벌써 다 생각해 뒀죠. 성명문을 생각해 뒀으니 인스타에 올립시다. 피라미드는 문제적인 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여기서 피라미드가 왜 나와요? 뭔가 색다른 재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아저씨 정말 매력이 넘칩니다. 트위트 트렌드를 찾는 것도 재밌었고, 수련회를 갔다 와서 성격이 완전히 바뀐 것도 재밌었어요. 이 아저씨 매력 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나도 몰라.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